사령관이라고 바꿨어요, 장관에서. 근데 그 바꾼 것도 두 줄 쓱쓱 그으시고 윤석열 정부의 공무는 저런 식입니까? 800, 7070 어디 번호인지 안보상 이유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구글 검색 지금 해보십시오. 16개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가 좌르르 뜹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적국에서도 다 볼 겁니다, 지금. 모르는 일이세요? 예. 아직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비서실장님, 의원이 구체적인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무관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 네. 국무위원들하고 자주 소통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무위원이 준법하도록 촉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불법하더라도 그걸 옹호하고 그렇게 이 궤변으로 방어해주는 게 맞을까요? 전자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불법이 있다면 불법하지 않도록 준법하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보좌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직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군은 군명이 생명이다, 상명하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군 사망 사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 사망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서 이첩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경찰에 네, 즉시 잘 알고 이첩하도록 되어 계시네요.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의에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경찰 수사가 10여일 후에 발표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그리고 이것은 항명 사건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불법적으로 아까 알고 계시는 법에 어긋나는 사태가 일어났으면은 이게 왜 일어났지 궁금해야 되고요. 또 그 이첩을 제대로 했는데 다시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이첩했는데 법에 따라서 왜 회수했는지 누가 회수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걸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수사가 바로 그 불법 회수를 당한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런 많은 의혹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10여일 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불법 회수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시는 항명은 어떤 뜻이죠? 군사법원법에 의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데 별따로 이해하는 항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상급자의 명령 지시를 어긴 것이죠. 그 상급자의 명령 지시가 법에 어긋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지시를 어긴 겁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시. 국방부 장관인가요?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틀림없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 PPT 자료를 보시면 처음에는 장관이 결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령관이라고 바꿨어요, 장관에서. 근데 그 바꾼 것도 두 줄 쓱쓱 그으시고 근데 저렇게 바꿨어요. 저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문이 윤석열 정부의 공문은 저런 식입니까? 누가 도대체 삭제를 하는 것인지 아무렇게나 줄을 쓱쓱 뭉개버리고 장관에서 사령관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이 정언하시는 대로 저게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고 항명이 돼버리는 겁니까? 저런 식의 공문에 의해서? 글쎄요, 어떤 서식인지 제가 어떤 소식인지 아니라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화면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비서실장께서도 그 인지 부자에 걸리거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답변하는 대로 국방부 장관이 그러더라. 보니까 국방부 장관은 그 결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령관으로 두 줄 뭉개고 바꿨어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미 8명의 기소가 정당하다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그 결론에 대해서 결재를 했거든요. 이미 문서로 결재를 했어요. 그럼 그 장관의 문서 결재 문서를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령관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 공문은 저렇게 사령관이 두 줄로 뭉갰어요. 사실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만이 아까 헌법 82조 가르쳐 드렸잖아요. 부성찬 위원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사에 대한 사안도 같다라고 했어요. 이건 군사에 대한 사안인 거죠. 당연히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문서로서 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결재가 번복이 될 수 있을 거죠. 근데 그랬습니까? 사령관이 저렇게 두 줄로 뭉개고 누구 결재를 한 지시에 거죠. 의했다는 그 말씀은 의원님의 추정과 추측일 뿐이지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까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준법을 촉구해야 될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엉터리로 사령관이 두 줄로 뭉개고 잘못 보고하지 않았나? 나도 혹시 당하는 거 아닌가 속임을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경로가 아니었더라면 장관이 저렇게 결재하지 않고 사령관이 마음대로 문서를 바꿔가지고 결재하고 저걸 항명이라고 하고 인사조치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 네. 그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지 진노를 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고. 네, 2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와 같은 입장인 거예요. 저도 알 수가 없죠. 외부인이니까. 근데 아니,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있다라고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주장은 네. 그 박정훈 수사단장 대령의 주장이고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대령이 들었다고 아닌- 하는 사람은 네. 전언을 한 사람이 김계환 해병사령관 아닙니까? 네. 그러나 정작 김계환 해병사령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누구 네. 말이 옳은지는 지금 우리가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단하고 그것은- 평가를 그거는 하기 수사 위해서 당국의 수사 결과가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그건 판단하고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하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대표에서 나오신 거 맞다고 봐도 됩니까? 최측근 행정인력 맞을까요? 의원님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측근 행정인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실장과 비서관 수석들 모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비서실장님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제복 입은 군인, 장관 겁박하고 모욕한다 했습니까? 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오전에 권영진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방금 추미애 의원의 그 녹취록 과정에서도 속기록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항명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재판 중인 상황 아닙니까?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안 끝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항명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방금 말씀하신 제복 입은 군인 차별합니까? 내 편, 네 편 가릅니까? 이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겁니까?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항명 자연인 혐의로 정진석이 기소되어서 아닙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대통령실 때문에 비서실장 항명 사건이라고 정진석입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판 중입니다. 아직 안 이미 끝났습니다. 항명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 재판을 중입니다.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인정한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재판에 영향을 주겠죠. 지금 비서실장이신데 자연인 아닙니다. 자, 안보에 지금 800, 7070 어디 번호인지 안보상 이유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자, 구글 검색 지금 해보십시오. 16개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가 좌르륵 뜹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적국에서도 다 볼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전화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함이 없거든요. 자, 국번에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 알려줘라고 했더니 대답이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르륵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800, 7070은 그렇게 엄격하게 안보 상황이라고 척척 감고 있는데 다 뚫렸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아까 분명히 지금 나온 행정 인력 중에 대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챗 GPT에도 나오고 이거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물으면 그대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보라면서요. 여기 와서 비밀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안보를 지키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검색해 보십시오. 기자들 하면 지금 전 세계 제가 일부러 번호 말 안 한 겁니다. 번호 다 떴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 들었을 아니요, 안보 어떻게 할 거냐 물었습니다. 챗 GPT랑 구글 플랫폼에도 다 검색만 하면 나온다니까. 지금 당장 해보세요. 나온다니까요. 안보라면서요. 그놈의 7070은 뭔데 그것만 이렇게 안 봅니까? 다른 거 다 열리는데. 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우리 정부 중요한 정책들은 보통 국무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에 걸쳐서 발표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자, 국무회의 거칩니다. 그러나 좀 상황이 긴박하거나 위급할 때는 일부 소수 참모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6월 3일 유전 발표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접 브리핑 했는데요. 자, 이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브리핑해도 되는 겁니까? 그때는 비서실장이시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아, 그래도 되는 대통령의 겁니까? 국정 브리핑 현장에는 대통령과 자, 산자부 아닙니다. 장관이 함께 제 다음 PPT 국민들에게 봐주십시오. 이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9조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들인데요. 1호부터 17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4호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산안, 결산, 국유 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님 모르셨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제 국무회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는 과정이고요. 아니요, 그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그럼 이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더 갖는 것은 묻겠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조 원대까지 규모가 추산되는 이 투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보군요.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면 이 재정 정도는 대통령 본인이 오히려 이 정도 헌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브리핑한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산자부는 자원 안보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국가재정 관련 사항 중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국가 재정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방금 또 모순된 말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헌법 제89조 제4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은 국무회의 거치고 나서 브리핑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지금 방금 말에 모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지난 1월 9일 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석유나 이런 귀중한 자원은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협의회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자부 패싱 국민발표는 헌법 제89조만 위반한 게 아니라 제13호도 위반한 건데 이 두 개 다 위반한 셈이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작 수천억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 아무 절차 없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동안 대통령 실장님 뭐 하셨습니까? 800 이렇게 노출돼서 챗 GPT에 나오는데 뭐 하셨습니까? 지금 뭐하러 여기 나와서 누구 두둔하시는 겁니까? 안보 어디 갔습니까? 안보라면서요. 대답해 주십시오. 그 예산이 필요한 사항,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 지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안보실장 지금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통화 기록들을 쭉 보면은요, 아까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던 임기훈 국방비서관 7월 31일 오전 9시 53분에 1분 55초 통화했고요. 오후 5시경에 3분 16초 통화했습니다. 잠시만요. 임기훈 김정재 의원님, 지금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질의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끝나고 다 추후에 간사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야 의원님들 잠시. 자, 임기훈 비서관 거짓말한 거 드러나니까 두려우십니까? 질의 중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중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이 김정재 거짓말한 의원님 거 조용히 드러나고 해주세요. 있어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게 두려우세요? 그러면은 질의 계속하게 해주세요.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자,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저거는 아까 위원장님께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JTBC 영상이고요. 위원장님께 미리 확인을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영상을 트는 것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튼 겁니다. JTBC 영상이에요. 지금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처가 명확하게 보도된 뉴스, 영상, 음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단순 의명을 틀 수 있다. 진행해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자, 다시 네, 대통령 실장님, 네. 비서실장님,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7월 31일 날 09시 53분 1분 55초 17시경 3분 16초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 거짓말한 거죠. 국회에 나와서. 저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겠어요? 네. 그 안보실장님 거짓말한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세요.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 안 했다라고 임기훈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일에 재판정에서 대해서 제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모르는 없습니다. 일이세요? 예. 아직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잘못 파악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침 줬다는 소리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금 법정과 국회에서의 증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분 임기훈 국방비서관 중장으로 별 하나 더 달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가 계세요. 대통령 비서실장님, 이런 인사 타당합니까? 대통령께 경질을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경질을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렇게 국회와 법정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도 진급하는 게 이 정부의 인사 정책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태용 안보실장이 보고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다음 PPT 하나 보실까요? 그런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 사고 났을 때
군 관계자가 윤 대통령에게 한 번 야단 맞았고 그 다음에 박정훈이 수사한다는 것을 국방비서관이 보고해서 지적을 또 받은 것이다. 해병대가 오버했다. 박정훈이 야단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언을 보면 보고도 했고 경로도 하셨어요. 야단이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는 일이고요. 예. 그 그러면은 경향신문이 거짓 보도를 한 건가요? 경로를 하셨는지 진노를 하셨는지 야단을 치셨는지에 대해서 누가 실체적으로 그걸 목격하고 들은 사람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라는 분도 자, 주장을 하지만 비서실장님, 이거는 박정훈 전원을 얘기가 통해서 아니고요. 그런 주장과 자기 느낌을 비서실장님, 전하는 것이지 잠시만요. 실체적인 아니 뭐 박정훈 대령 얘기가 아니고요.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대고 인터뷰를 한 거면 대통령실 기강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그냥 냅둬도 되는 거예요?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파악하시려고 저 기사의 진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파악하실 생각 없으세요? 파악이요? 누가 이런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고위 관계자를 파악할 의사가 없으시냐고요? 글쎄 뭐 네.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경향들은 그쪽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설사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보도된다 하더라도 매번 거기에 대해서 뭐 항의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정리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신장식 의원님 정리해 주시 바라겠고요. 슬라이드를 있었겠죠? 잠깐 볼까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근방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또 발사, 한미연합연습 등등등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안보 당국하고 활발하게 통화한 거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죠. 노종면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8월 2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12시 14분 대통령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를 하고 그 직후인 12시 20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파견 나와 있던 경찰 소속 박모 행정관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합니다. 12시 40분 국가수사본부는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밝힙니다. 13시 42분 임기훈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합니다. 그 직후인 13시 50분 유재은 씨가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수사자료 회수 취지에 연락을 합니다. 결국에 19시 20분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기록을 회수합니다. 실장님, 공직기강 비서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업무하는 비서관입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탄도미사일과 외교 안보 현안도 담당을 합니까? 왜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통화를 한 직후에 경찰 소속 파견 행정관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연락을 하죠? 언제부터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까? 글쎄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 수많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원이 문제는 질의했는데 제가 다른 비서실장님은 법사위나 이런 다른 회의에서 들은 얘기는 통화 당사자였던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최상봉 사건과 무관한 통화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님, 의원이 구체적인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무관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의를 다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정해 주십시오. 이도훈 홍보수석님 어디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6월 27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당일에 대변인실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홍보수석이 검토하고 내보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회고록의 내용은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이라서 대통령 외에 다른 분들은 내용을 알 수 없을 텐데요. 대통령께 직접 사실관계 확인하고 내용 작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여쭙는 자리에 홍보수석 다 포함해서 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던가요? 대통령께서 설명한 내용을 그 성명 그대로 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진표 의장 회고록 내용은 슬라이드 4번 보여주시죠.
독대에서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길래 이게 왜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는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이게 왜곡이라고 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1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2번 그런 말은 한 적은 있는데 내 본래 진위가 왜곡된 거다. 3번 다른 전제를 여러 개 붙여서 얘기했는데 그중에 생략하고 편집한 거다.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왜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슬라이드 5번 보여주시죠. 대변인실 입장문을 보면요, 그 왜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곡의 근거, 이게 뭘 뺐다는 건지 아니면 A를 B로 얘기했다는 건지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뭐가 왜곡이라는 이 거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그 발언 이후에 김진표 전 의장이 취한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길래 왜곡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뭐가 대통령이 왜곡이라는 뭐라고 겁니까? 했는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슬라이드 5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입장문 볼까요? 자, 대통령실에서 낸 입장문을 보면은 사실은 인정도 부정도 없고 반박도 설명도 없이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읽힙니다. 대통령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여기에 적혀있는 답변이에요. 근데 150명 넘게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된 사고다. 이거 조작된 거다. 이거 정식으로 제기한 언론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매체 있으십니까? 당시에 많은 언론이 그러니까 많은 언론 어디 기억나는 거 하나만 대보시죠. 많은 언론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닥에 그 어떤 그 기름이 뿌려졌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 넘겨주시죠. 그런 모든 슬라이드 부분에 6.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 각시탈이 뭐 오일 뿌렸다 바닥에 이거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독대하면서 말씀하셨다는 12월 5일에는 이미 특수본에서 다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들이었어요. 이게 정식 언론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슬라이드 5번 다시 넘어가 주시면 그 다음 설명이 이거예요.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열지 않았다. 민주노총 때도 차선 열어 인파 관리를 했었다. 또 뭐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유도되고 조작됐다는 거랑 상관 있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그 이거 차선을 차선 개방하지 개방 안 않은 하고는 거는 굉장히 용산구청장이든 중요한 아니, 경찰청이든 당시 그 사고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예방하고 장관에게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는 굉장히 안전관리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사안이었습니다. 유도된 거랑 상관 있습니까?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뚱맞은 얘기 하시는 거죠? 입장문에서?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이 119 신고 내용도 공개하게 했다. 최근에 이태원 특별법까지 수용했다. 무슨 상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의원님, 잘 유튜버 주장 한번 답습한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거랑 사고 당일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119 신고 내용 당시에 공개한 거랑 무슨 경찰이 상관이 어떻게 있습니까? 시위를 관리했습니까? 차선을 그러니까 열어서 이게 관리했습니다. 왜곡이고 사실이라고 그리고 하면 그 전에 그 여의도에서 대규모 수석님. 불꽃 축제가 있어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만 그 경찰이 어떻게 그 수석님. 인파를 관리했습니까? 차선을 열어서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비서실장님과 홍철호 수석님께 제가 질문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오전 오후